국내 정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도 오늘 나누고 국민의힘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안 다뤘잖아. 거기는 진짜 개판이거든. 예. 그러니까 민주당 뭐 갈등 얘기는 우리가 좀 간혹 다루지만 네. 국민의힘은 안 다뤘는데 거기 난리야. 멱살 잡고 멱살 잡고 난리. 진짜 개판이야. 자, 국내 정치 이야기 곽우신 기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아무도 야당에 관심 없는 시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뭐 여당도 다룰 거예요. 네. 아니, 국회 이슈. 기자 입장에서는 야당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기사를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아예 모르면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 월간 국민인 약속. 월간 국힘. 네. 자, 먼저 국회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룰 텐데 개헌 관련 이야기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개헌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뭐 그것이 사실 이견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도 계엄의 안전장치도 넣고 맞아요. 헌법에 그리고 5.18 정신도 담는 개헌을 하려고 했지만 지선 때. 예,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죠. 야당이 명분 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아니냐. 라면서 계속 강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 이제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런 야당에게 빌미를 제공한 모양새가 돼버려서 저는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개헌 논의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참 속상함이 있어요. 네. 아무튼 저는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개헌에 대한 포부를 밝혔어.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자한테 질문을 받고 대통령 연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개헌은 지난 재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곧 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개헌의 최종적 목표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반대의 명분이 되고 있는데요. 의장님이 임기 내에 혹시 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통과나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문제는 뭐 지금 그에 대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이제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어 마구마구 물어뜯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SNS에요.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썼고요. 나경원 의원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민생 국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본인 연명에만 관심이 있는 이재명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지옥의 개헌문이 될 것이다 라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제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헌은 연임 이런 연상 효과를 맞습니다.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그러자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실에서 수습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헌법상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네, 네. 헌법 제28조 2항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네. 연임과 관련해 가지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오늘. 오늘. 사실 그 뭐 연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그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 청와대가 입장이 곤란해져. 그리고 개헌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정무수석이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예.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 우리 헌법에 128조 2항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네. 이제 상황을 제가 정리했는데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좀 부탁 좀 근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게 질문이, 그러니까 기자분이 질문을 한 게 사실 일종의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할 오히려? 때 이게 왜 이 질문한 이유가 거기 나오잖아요. 야권에서 항상 네. 연임 개헌이라고 하면서 이거 안 봤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 그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장 때도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똑같이 물었죠. 네, 그때도 그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이거 연임하려고 하는 네, 거지라고 네. 해가지고 칼 차단을 했잖아요. 아, 그럴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저쪽에서 그런 말을 하는 야당이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개헌을 하려면은 뭐 5.18 같은 명분을 내서 저쪽에서 의원 어떻게든 빼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그냥 조영식 의장이 잘 답변했으면은 저쪽을 계속 고립시킬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뭔가 저쪽에서 너무나 원하던 프레임 그대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 시기상조 국민의 뜻을 모아서 그러니까 뭔가 옵션을 열린 것처럼 뭔가 맞아요. 여지 남겼잖아요. 근데 이게 네. 정치 초보가 아니라 육선 의원 의원, 출신의 국회의장, 국회의장께서 그것도 의전설 2위. 예,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나서고 나지만 국민이 신났다고 지금 논평도 계속 나오죠. 의원들 계속 얘기하죠. 장동태 대표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도 갑자기 또 저 기자회견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 또 하고 있거든요. 너무 신났어. 네. 이 며칠로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 갈 거예요. 이게 아이씨. 한번 불 붙으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원래 어제 포부는 앞에 저희 개헌 특위 거기까지 만들어서 좋았어. 그래서 국민 의견도 들을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선거도 없고 87년 개헌 40주년이고 좋았다니까, 하니까 거기까지. 골든타임에서 딱 해서 우리 임기 끝날 때 맞춰 합시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다 묻히고 남은 거는 연임 이거밖에 안 남아서 개헌 자체가 이거 동력이 좀 상실된 거 아니냐는 지도 벌써 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말 아쉬운 게 앞에 의장이 하신 말하고 이게 대비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다 더하기 이 양반이 국회의장 직전에 대통령 정무특보였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야당이 물어뜯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근데 그 상황을 뻔히 아실 만한 분이 저기서 아니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육선에 저 직전에 정무특보까지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되셨어요. 기자가 이 논란이 현직 대통령 연임과 관련된 논란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몇 번 계속 불거진 논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자기 발언이 어떻게 나갔을 때 이렇게 보도가 된다는 걸 충분히 아는 저는 경륜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몰랐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저렇게 발언을 했을까?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너무 속상해 진짜. 그 개헌 때마다 매불쇼가 진짜 이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럼요. 아유. 그때마다 막 힘을 실으면은 국민의힘이 항상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매불쇼가 어떻게 했냐? 저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계엄을 또 원하는 세력들이냐? 이렇게 우리가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그리고 광주에 갈 자격도 없다. 자격도 없다. 반대하면서. 너네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주 정말. 검찰 개혁 얘기 나오면 공소취소 갖다 붙이고 개헌 얘기 나오면 연임 갖다 붙이고 여하튼 그래왔잖아요. 거기에 발려들면 어떡하냐고. 정말.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선의로 한 얘기고 방점은 앞에 찍혀 있던 거고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한 건데 이거 너무 야당에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도 빌런이나 보스 뭐 패턴이 너무 치사하다고 그 몹을 욕하지 않는다면 그 돌파에는 이쪽이 책임인 거지. 전략을 어떻게 짜가지고 이 개헌 문제를 풀어 나갈까 해서 사실 의욕적으로 첫 기자간담회 한 거잖아요. 의장 취임하고 나서 그런 자리였는데 이 무게감에 비해서 이게 너무 정무적인 미스였다. 그래서 이거를 불을 끌려면은 이미 메시지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만으로 금방 진화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야당은 계속 이걸로 물고 늘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신났어요. 그러니까 언론도 신났어요. 뭐 그런 언론들도 있죠. 또 올라타리는 언론도 아니 근데 있으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뭐 이 말하면 제가 뭐 비난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연임 관련 질문한 기자 있잖아요. 저는 이 기자를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건 나는 아닌가. 타당한 질문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발목을 잡아와가지고 무산이 됐던 거거든. 개헌 자체가. 맞아요. 타당한 질문 아닌가요? 아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질문을 잘 돌파했으면 진짜 국민의힘이 더 고립되는 게 고립되고 강요되는. 깔끔하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볼 때 본격적으로 이제 개헌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게 지금 다 사라져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지금 동아줄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더 생겼어. 올림픽공원 말고 장동혁은.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윤리위도 안 돌아가 어떡하지 하는데 지금 갑자기 연임 딱 내려오면서 이거 잡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연일 또 아마 그러니까 올림픽공원 갔다가 들어왔다며 지금 저에게 나오자마자 당으로 들어왔다. 국회로 들어왔대. 진짜 속상합니다. 그래도 좀 이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화에 나섰고요. 국회의장 차원에서도 이거 빨리 좀 수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등을 이제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어제였죠. 네. 예, 법사위 소위 통과했고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 이게 아마 통과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내가 전체 회의 전체 통과는 회의- 아직은 통과됐겠지 오늘. 아직 보도는 제가 기자님이 그걸 얘기해줘야지.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 아직 그 전체 회의 통과는 아직 제가 그 보도를 못 봤는데 못 소위만 봤어요? 일단 통과가 됐고 근데 일단 어제 그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정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원래 그러니까 30일날 통과하겠다는 올리겠다는 그러니까 오늘은 일정대로 할 법사위 겁니다. 전체 회의 통과, 내일은 본회의 본회의. 통과. 네, 그래서 본회의 올려놓으면 이제 저쪽에서 필리버스터 걸 거니까 필리버스터 하고 24시간 지나서 중단시키고 가결시키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지금 법사위 타이틀이죠.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답니다. 그걸로 시간. 예. 이거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뭐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걸로 보이나요? 예, 뭐 예상했던 수준이니까 네. 늘 해왔던 국힘의 소위 지연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파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또 입장문을 냈던데, 요거 짧게만 좀 전해주시죠. 네. 긴 입장문인데요. 네. 일단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법조계, 여성 피해자 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제도 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법사위 전체 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근데 첫 문단 보니까 미치겠다.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다. 제일 짜증나서 그 부분 뺐는데 또 곽수산 이거를 야, 근데 구자연이. 너 이렇게 아니 구자연이 너 이거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래? 진실은폐는 검사들이 훨씬 더 많이 했거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사례만 내가 열거할게. 뭐 네. 너무 많은데 제일 그래도 회자가 많이 되는 것. 김학의 사건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줘. 이 구자연이 너 이것 좀 한마디 해봐. 자, 혐의는 특수강간 혐의인데요. 2013년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무혐의 했습니다.
자, 2013년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압수수색도 안 했고요. 이의 신청 요새 뭐 말 많았잖아요. 예. 했어. 근데 얘네가 안 해. 검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2015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중강간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또 무혐의 했고요. 2019년 이제 수사 후 정권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수사 후에 기소를 했는데 공소시효 문제로 최종 무죄.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특수강간 혐의가 너무 늦어버렸어. 심지어 대법에서 우리가 그 영상 봤잖아요. 네. 그 김학이 맞다고 했거든. 맞아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네. 그러면 최종 무죄. 저 그 피해자분들은 그럼 뭐 어떻게 구제가 안 돼? 얘네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피해자 구제잖아. 안 돼. 그분들이 여성 피해자였어요. 여성 피해자 지금 여성 피해자 얘기 제일 많잖아. 네. 이거 어떻게? 야 구자연이 너 이거 좀 얘기 좀 한번 해봐라. 이것들이 참 나쁜 게 아니 요거 더 있어. 사건들이. 네. 윤호진 사건. 자, 혐의는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요. 검사 유착 의혹입니다. 2015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수사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요. 자,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재수사를 통해서 10년 만에 기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죄됐고 지금 그렇습니다. 구자연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거야 너? 자 그리고 또 가장 최근 사건이죠. 최영중 사건. 진짜 심각해 이것도. 2024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 12살입니다. 1년 넘게 모텔과 차량 등에서 3차례 성폭력을 행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청주지검에 의해서 통신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최근에 다시 신청을 한다고 했고요. 또 최영중을 공천한 김진모 당협위원장이었는데 검사 출신. 네, 남부지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지금 현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평검사로 그렇지.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신영장 기각한 것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라는 의심을 의혹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연이. 일단 저 김진모라는 사람 그냥 쓱 지나갔는데 저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명박 때 민정비서관을 했고요. 맞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해서 그 장진수 주무관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고 그 관복 만들고 그 주역으로 구속됐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처벌받고 다 자격이 상실됐는데 윤석열이가 사면시켜주고 바로 여기 청주 가가지고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권해줬어. 사면 복권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건 완전히 검찰이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전부 다. 근데 왜 이런 거 화를 안 내냐? 그다음에 전부 악질적인 거는 그동안에 검찰이 나서가지고 여성 인권이나 피해자 인권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 보신 적 단번이라도 있어요. 네. 항상 어떨 때 나오냐면 이게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참여정부 때 사개위라고 있었잖아요. 네. 어? 거기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여성단체 피해자단체 앞서가지고 검찰개혁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 그때도 20여 년 전에도 이 똑같은 수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국민을 또 속이려고 하는. 구자연이 대답 좀 해라. 진짜 부탁 한 번만 하자. 구자연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내일 본회의 통과가 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돼.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투표 방식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투표 일정 말고 방식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1인 1표제를 하고요. 반영 비율은요.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이 70%. 권리당원 전국 대의원 이제 구별해서 썼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똑같이 한 표. 똑같이 한 네, 표입니다. 그냥 한 표고요.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30%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당대표 후보자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을 하는 선호투표제고요.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자가 3명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1순위, 내가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 2순위, 세 번째 좋아하는 사람 3순위 다 다른 사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또 적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돼. 네. 예. 어제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제부터 했습니다. 어제가 어제부터요. 충청권 10월 시작이었고 오늘 28일. 부울경 시작입니다. 어제가 충청 네. 시작했어.
아 오늘부터 아니야? 7월 깜빡하고 28일부터 시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했나요? 다시 힘줘서 자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투표 방법 몰라서 투표 못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예.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고위원 최고위원 후보자는요. 어떻게 최고위원? 2명을 선택을 합니다. 두 명을 선택해.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후보자 2명을 찍을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1, 2, 3순위를 대표 때 반드시 찍으셔야 되고 그 반드시 다른 한 사람만 3명 써도 안 되고, 안 되고. 예, 반드시 다른 사람 3명 쓰셔야 되고 최고위원도 2명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반드시. 그건 순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2명 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 일정을 안 보여주니까 내가 몰랐지. 투표 일정 좀 좀 알려줘요. 자 일단 충청권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제부터 했어. 예. 31일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부울경이 오늘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제주 인천은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이 되고 강원 대구 경북은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호남권은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 서울 경기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발표하지 않나요? 발표되죠. 8월 그렇죠. 1일. 충청권부터 시작해서 발표일이 발표가 정해지죠. 네. 발표되고 네. 이제 네, 계속 그렇죠.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8월 1일 다시 말해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 발표가 되는 거죠. 네, 충청권만 발표가 먼저 됩니다. 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승자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쭈루룩 하면서. 그렇죠. 1순위만 나오는 거죠. 이거 1순위 발표는 어떻게 1순위만 발표돼요? 아니 그거는 득표율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득표율. 예, 이게 이제 가면은 예, 그러니까 기사에도 1순위 보면 득표율. 그렇죠. 1순위 득표율만 예, 나온다는 예, 거죠. 나옵니다. 1순위 득표율만 이제 공개가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어제부터. 죄송합니다. 네. 다행히 날짜 겹쳐 있어서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충청권. 겹쳐 있어요. 네, 어제부터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토론회 있죠? 네, 오늘 9시에 MBC에서 있습니다. 아, 첫 토론회입니다. 3번 할 토론. 거고요, 총. 총 3번 하고 오늘 이제 토론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심각한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요. 네. 장동혁과 이거 뭐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징계 절차 개시했습니다.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처음 보는 혐의다. 혐의로 징계 대상이고요. 디테일한 혐의는 이따가 좀 부연해 네. 주세요.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선 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혐의, 이게 이제 해당 행위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막 이사 가고 그랬죠. 네, 그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부의장 선거 중에 박덕흠 후보의 낙선 운동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교롭게도 셋 다 이제 장동혁과 대척점에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인데요. 요거를 좀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위 배분 관련 불만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행안위 간사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보위를 좀 겸임해서 맡고 싶다라고 했는데 안 된 거죠, 다. 근데 권영진 의원이 보았을 때 이제 권영진이 약간 감정이입해서 보면은 이상하게 지도부하고 친한 사람들, 저번에 원내대표 정도씩 밀었던 사람들은 다 원하는 상임위 잘 받았는데 나는 왜 다 이렇게 안 된 거야? 이것도 혹시 개파 가지고 장난질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찾아가서 고성이 올라가고 멱살을 잡는 상황에서 여기서 잘 언급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송원석 전 원내대표. 그렇지. 오, 같이 그 있었다며. 현장에 있었어요. 그 조인트 가일 텐데. 네, 그분이 말리다가 멱살을 같이 잡혔어요. 뭐야? 쌍멱살이야? 묘멱살이 아니야? 전현직을 다 잡은 거야. 현직 원내대표를 잡고 이야. 말리면서 저는 약간 송원석 의원은 뿌린 대로 거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약간 뿌린데 거두려면 조인트 가야지. 근데 아무튼 그게 밖에 현장에서 이제 소위 귀대기라고 하죠. 문 밖에서 소리 듣고 있는 기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저 궁금한 게 그래. 이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럼 기자들이 제가 들은 얘기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멱살을 잡으면 어떡해 이 소리가 들려서 그 얘기 맞아요? 그래? 그때 기자들이 복귀한 그 밖으로 도는 그때 풀이 있거든요. 네. 아주 상세하고 생생하게 지금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로. 네. 거의 어지간한 소설 땀칠 정도로 네,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막 기자들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들을 수 고성들이 계속 안에서 오갔던 거지. 남은 하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근데 사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초유의 일이기는 하죠. 아무리 이 상임위 배분의 그 말이 있어도 본인이 정보위 관사를 지망했는데 행안위 간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행안위 간사는 하기 싫었고 그러니까 행안위를 먼저 얘기했고 막 간사 하라고 하니까 정보위는 나 하고 싫다. 싶다. 예. 정보위는 하고 싶다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권 의원이 선수는 재선인데 이게 18선하고 22대이기 18대 22대이기 때문에 좀 짬으로 치면 중간에 게 있어요. 대구시장도 했던 그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과 미래 쪽에 속해 있는 좀 나름 중진의 지역도 대구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래도 좀 급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야 누구는 뭐 선수라고 뭐 다 봐주고 다 해주고 나는 왜 안 되는데 이거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된 거죠. 욱해서 했다가 사고가 터지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본인이 그래서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사과문도 올리고 따로 본인 입장으로 사과도 밝히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따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정의선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받는데 사과문 없다. 그러나 이제 당 질서 차원에서 윤리위가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입장이에요? 그래서 물론 윤리위가 부르면 자기 나가서 선처를 호소하겠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덧붙이긴 했습니다. 정점식 입장에서는 선처를 호소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 말을 이제 SBS 재미없게 라디오에서 해? 했는데요. 무슨 게임을 그렇게 재미없게 해?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실 지금 윤리위가 정점식 말을 듣는 단체는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걸 쥐고 있죠. 그런 게 하나 윤리 있고. 보니까 윤리위원장이랑 부위원장이랑 싸우고 난리 났더만. 거기가 지금 아주 상당하죠. 지금 상당합니다. 거기가 난리야 또. 네. 거기서 멱살 잡기 거기 멱살 잡기 직전이야. 저희가 지금 3명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총 몇 명인데? 원래 9명이어야 돼요. 9인인데 다 그만뒀어요? 근데 9인을 못 채워서 7인 체제로 굴러가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중에 2명이 사임했습니다. 또 그만뒀어. 그래서 5명 체제예요. 근데 5명 중에 이제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이니까 이 5명 중에 3명 나서 2명이 의결하면 된다. 라는 논리로 밀어붙여가지고 징계 개시를 의결을 한 거죠. 약간 문제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지수 방통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네.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대충 뭐 하면 맞추지 않아? 근데 원래 9명 채워야 될 거 3명에서 2명? 근데 2명 중에 1명은 심지어 위원장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결하는 게 이게 맞느냐가 여기저기서 지금 산발적으로 불만들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은 내용이 심각한 게 저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을 2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 공백이 있는 거예요. 2번이나. 근데 그 재선 선거운동을 할 때 대구 지역에서 그 장애인 협의회 그 유권자분이 막아서면서 장애인 정책에 관한 이렇게 항의 내지는 항의성 의견 전달을 했거든. 네. 근데 거기서 밀려서 넘어졌다고 입원하신 맞아요. 분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신 분이 가가지고 그 쌍멱살을 잡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때 막 그 꼬리뼈 다 나갔다 막 이래가지고 대구 의사협회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막 그랬어. 입원해 버렸는데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 막 대단하다. 사진에 그때 대단해. 당시 막 들것에 막 실어서 막 그랬던 거 같네. 테러라고 막 발표하고 예, 그랬었거든. 기억나네.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 권영진 의원도 지금 당권파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고 네. 진종호 의원 제놓고 이제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라는 건데 이제 보좌진을 파견한 거가 캠프에 이게 문제다는 식으로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걸려 있는 거고 조경태 의원 사실 이것도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 거죠. 근데 박덕흠 의원하고 국회 부의장 경선을 했어. 둘이 붙은 거죠? 네. 근데 당내 경선에서 진 거예요. 지고 나서 그러면은 자당 후보는 박덕흠 후보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올라가서 이제 표결을 하는데 보통 의장, 부의장 후보 당의 수치도 올라가면은 표결할 때 그냥 이건 양당 합의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지. 어지간하면 가는데 네. 조경태 이제 민주당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떨어뜨려라. 민주당에 전화를 네, 해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조경태 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안 찍어주면 떨어지잖아. 네, 민주당 그러니까 이 내란을 옹호하고 동참했던 박덕흠 같은 사람 국회 부의장 가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맞는 말이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문제였으면 경선 자체를 그랬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말 자체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없어서 이게 보통 윤리위 징계라는 것도 보통 이전의 징계 사례를 합쳐서 형평성에서 고려를 하는데 그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당 최다선 의원이 옆당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당 후보 찍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내란 후보자니까 찍지 마라 라고 한 거가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근데 폭을 보게 되면 근데 막 그 대세 지장은 없었어요. 대세 지장 없었어. 네, 대세 지장은 없었어요. 이게 막 진짜로 막 해가지고 막 클로즈하게 되고 막 했으면 또 약간 이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대체로 당을 좀 넘어오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양당에 이렇게 막
아군이 막 많은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양당에 다. 그런 게 있어서 좀 떨어지게 된 거라서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 조현태 의원은 계속 기자회견하면서 나 징계할 거면 장동혁도 징계해라. 장동혁이 더 해당 행위 한 거다. 제가 맞다 보거든요. 장동혁도 해당 행위 한 건 맞는데 이게 이거랑 상관없잖아요. 민주당이 전화해가지고 저 좀 제 좀 떨어뜨려 주세요 한 거는 약간 결이 달라가지고 윤리가 이게 어떻게 판단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첫 선례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솔직히 다 재밌다. 내용 자체가 다 재밌어. 내용이. 그거 생각 안 나요? 최욱 씨가 그 원구성 협의 안 돼가지고 상임위원장 왜 저 사람들이 네. 법사에 안 주면 안 들어오겠다 어쩌고 예, 해가지고 맞아요. 그럴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그랬잖아. 가만히 놔두면 저 자리 싸움 나가지고 저 맞아, 사람들 그렇게 자리 싸움 나서 말씀하셨었어. 들어온다. 이 자리에 대한 욕망 이건 정말 대단하네. 정말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가 봐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디 가느냐가 그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국힘이죠. 예전에 그 박순자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안산에. 그 양반이 국토교통위원장을 했는데 그게 인기 상임위라고 맨날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무슨 인프라 예산 같은 게 많이 예.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1년씩만 하고 양보해 주기로 한 거야.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였어. 그 1년 지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하시고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나 안 그만 못 그만둔다. 2년 하겠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나경원이 가서 이제 막 을러대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버렸어. 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년 했어요 그냥. 채워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이게 어떤 징계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진짜 내용이 심하겠군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 윤리위를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징계 정치를 함으로써 본인 리더십의 생명 연장을 꿈꿨던 건데 윤리위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사실은 잘 안 굴러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3명에서 의결하게 돼서 중징계가 나오면은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또 법원 달려가지 가처분 신청하고 할 거라서 이게 또 오히려 이 대한과 미래나 이쪽에서는 할 테면 세게 징계해라. 오히려 발판 삼아서 더 크게 반발할 수 있다. 약간 이제 용수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든 쉽지 않다. 장동혁은 윤리위원 추가하겠죠 뭐. 추가로 임명해가지고 그건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도 그렇고 왜 위원장이 우리한테 의결도 안 받고 마음대로 기준 발표하느냐, 이거를 왜 징계 넣느냐 해갖고 계속 시끄럽기 때문에 면이 안 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멸할 얘기였는데 아무튼 뭐 운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편. 나는 그거 좀 궁금하던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직 박탈령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엄청나게 큰 돌이 던져진 거라고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저희 뇌피셜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바로 논평이 나왔어요. 오세훈 시장 그 박탈직 나오고 나서 이거 문제 있는 판결이다. 장 대표는 좀 늦게 냈더라고. 장동혁은 이것도 하나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지선에서 한동훈과 오세훈이 둘 다 살아서 돌아온 게 국회로 시장도 되고 국회로 돌아온 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팎에서 흔들 사람이 차기 대선 주자로 불릴 만한 사람도 있으니까. 안팎에 다 있어 버리니까. 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특히나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한 그 이제 서울 쪽 의원들부터 해가지고 계속 본인 흔드니까. 근데 오세훈이 날아가게 되면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쭉 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속으로 사실 웃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더해서 다음 서울시장은 내가 나갈 수 있는 건가 하는 또 이제 난가병 가신 분들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죠. 당내 이제 그 서울시장을 노리는 분들도 좀 있고. 있죠. 네. 그리고 한동훈도 좋아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큰 게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나 아니겠느냐 이 생각 나 같아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약간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비당권파 사이에서 약간 분란이 있었죠. 비당권파들 사이에서도 오세훈을 지지하는 쪽과 한동훈 지지하는 쪽이 약간 결이 다른데 그렇죠. 한동훈을 지지하는 쪽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적혀있는 기사를 공유를 했다가 저쪽에서 항의를 받고 슬그머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정리가 된 거죠. 항의를 또 받았어요. 네. 갑자기 안철수 씨가 목소리 내는 것도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부정까지 분명히 장동 대표 결자 해지해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한동훈 절대 복당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약간 결을 달리고 또 본인 올림픽 원도 갑자기 갔어. 가서 막 청년도 만나고 시간차는 좀 있었지만
이거 보면은 안철수 의원도 혹시 서울시장. 서울시장 뭐가 그럼. 됐든 네. 이게 서울시장. 차기 당권이 됐든 서울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게 또 물음표 나오는 거죠. 안철수는 진짜 나름대로 잘 버티는 것 같아. 진짜 특이하게도 아주 정말 특이하게 잘 버티는 것 같아. 안철수가 매번 아유 이 사람은 이제 정치는 이제 끝이다. 끝났다. 아이고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해? 아유 끝났다 했는데 잘 버텨. 그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미 고점이 지나서 계속 고만 하잖아요. 예. 이거는 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 안 합니다. 예. 짱가야 짱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 대단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되고 통과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도 필버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국힘에서는 안 받아줬어? 국힘에서는 일단 네. 원내 쪽에서는 뭐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순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만약에. 분명히 중요하죠. 그래서 순번이 해서 할 만한 순번인지, 그러니까요. 그냥 못하는 순번인지도 중요하고 네.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만약 정전식 원내대표가 네. 장도영 대표를 고려했으면 네. 한동훈 안 줬겠죠. 근데 정전식 원내대표 약간 다르거든.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나 이런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투톱이 좀 달라요 생각이.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대변인이 이거 언론의 과잉 해석입니다라고 할 테지만 저희는 대체로 둘이 결이 다르다. 그리고 정점식은 한동훈 복당을 미래에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보고 열어두고 이제 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직면하기 싫은 주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